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문득 떠올리면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불만이 쌓이거나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지난 시절 내 곁에 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판타지처럼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여러 케이스들을 쭉 살펴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대는 확실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싱글이라면 다양한 경로로 소개받을 수도 있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어필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입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난 유부남이지만 만나고 싶다라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말해줄 리가 드물고, 결혼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부남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외도 상대를 만나고 그 상대가 누구인 경우가 많은가?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근거로 봤을 때 유부남이 가장 흔하게 외도 상대를 만나게 되는 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인 피고가 직장 동료인 경우가 무려 50%에서 80% 정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통의 관심사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다 보면 대화의 물꼬가 쉽게 트이고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을 여러 번 함께 다녀오게 되면 장기간 같은 장소에서 머무는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게 가볍게 대화하던 상대가 점차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깊어져서 연인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죠. 실제로 해외 출장을 3번, 4번씩 함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 불륜 관계로까지 이어진 사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예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던 두 사람이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가깝게 지내다가 처음에는 그저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함께 마시고 퇴근 후 술 한잔 기울이다가 회사 생활의 고충을 공유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털어놓으며 급격히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다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던 차에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고 여러 번의 긴 출장 끝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처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감정이 연애처럼 발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남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상대 여성도 미혼이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생활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불화나 생활 패턴 차이, 혹은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주제들이었죠. 여자 쪽도 자신의 연인과의 갈등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이해받는다는 묘한 유대감이 쌓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잖아요.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고 깊숙한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친밀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어졌는데 남자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심지어 동영상 형태의 직접적인 증거까지 발견되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죠. 아내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직장 후배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자기 남편이 조언해준 적도 있었고 집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걸 이해해줬는데 막상 알고 보니 그 후배가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유부남들이 외도 상대를 만나는 흔한 케이스 중 하나는 각종 모임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존재하기도 하죠. 특히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결혼한 사람들끼리 만남을 목적으로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임을 인증한 뒤에야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방들도 있고 그 안에서 서로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삭막한지 혹은 요즘 외로운지 등을 털어놓으며 금세 친분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빠져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져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불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각오가 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혹은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같이 운동하거나 책을 읽으며 친분을 쌓다가 점차 관계가 깊어진 경우도 있죠.
다만 여기서도 정말 취미를 즐기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참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으려는 일종의 사전 계획이 깔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같은 동호회에 초대한다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제안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함께 보내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무르익기 전부터 일부러 공동 취미를 만들어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골프 동호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박 사장, 최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각각의 애인을 데리고 2대2로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있죠. 보통 골프를 치러 가면 집에서 한두 시간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고 제주도로 원정을 떠날 때는 아예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씩 머무르면서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숙박시설을 잡게 되고 골프장 부근에 연계된 모텔이나 리조트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독 자주 골프를 치러 간다 싶으면 혹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골프 모임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골프라는 취미를 이용해 외도를 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면서 외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의 연애를 떠올릴 때면 헤어졌던 이유보다는 좋았던 추억이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데 같이 갔었지. 네가 좋아하던 그 음악 아직도 듣고 있어 같은 대화로 시작해서 우린 왜 헤어졌더라는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때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거죠.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미묘한 불만이 쌓여 있을수록 옛사람의 기억은 더더욱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내 불행을 바꿀 수 있는 판타지가 저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독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결혼 전에 이미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그 여자와 헤어지지 못하고 온갖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결혼 준비를 꾸역꾸역 진행했습니다. 결국 결혼이 성사되었고 이 여자분은 결국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싶어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남자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이었고 여자도 별 대수롭지 않게 힘들겠다 정도로만 응대했죠. 그런데 과거에 남자 생일 때 고가의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걸렸던 겁니다. 이 여성도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로부터 또 다른 선물을 제안받으면서 묘하게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이번에는 더 비싼 선물을 해주겠다고 했고 여자는 차익을 자기 돈으로 부담해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발 들어간 시점에서 남자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남자가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여성과 계속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아내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고 임신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 당사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치열한 대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 자체는 분명히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 인생에서 꽤 큰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저는 결혼을 결정하신 모든 분들이 대단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 유부남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 동료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고 업무 외적인 고민까지 서로 털어놓다 보면 이성적 끌림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마련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호회나 모임을 통한 만남입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모임이 점차 늘고 있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아 불륜으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지 취미 활동을 즐기다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도 의도된 접근이 개입될 여지가 언제든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의 존재입니다. 지나간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되는 경향이 커서 현재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수록 더욱 달콤한 환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제 경험상 가장 자주 보이는 패턴들이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언급한 것들은
실제 사건에서 정말 자주 발견되는 대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도대체 어떻게 외도 상대를 찾는 것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직장 동료 관계나 모든 동호회, 그리고 모든 옛 연인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이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 수많은 사건 중 공통으로 등장하는 환경이 바로 이런 유형이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안기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행복은 크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나를 엮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잃고 서로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